안녕하세요, 호엘입니다. 어느덧 입독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네요. 낯선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건 불편하고 낯선 환경을 극복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해외살이가 그저 묵묵히게 퍽퍽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또 이렇게 가끔 시간을 내서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내 몫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지만 또 가끔의 여행으로 삶을 깊고 풍요롭게 채워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았던 여행지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아직 독일에 거주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더 여행해야 할 독일 소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독일에 거주하면서 당일치기로 직접 다녀오고 좋았던 곳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꽤 가까운 거리의 아샤펜부르크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가깝기도 하고 크지 않은 도시라서 딱 반나절 구경하기 좋았던 곳이에요. 여기는 요하니스부르크 성을 꼭 들려야 하는데요. 붉은색 사암으로 지어지고 사각형 모서리에 각각 탑이 하나씩 세워진 성으로 성 안에는 5만 6천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아샤펜부르크 궁정도서관도 있고 여러 박물관과 전시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에는 요하니스부르크 성 광장 앞에 마켓도 열리니까요. 마켓에서 와인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 뒤쪽으로는 산책로가 있는데 쭉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폼페이아눔이라는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폼페이에 있는 한 빌라를 번떠서 지었는데요. 루트빌 1세가 폼페이 발굴에 흥미를 느껴 교육과 학술적 연구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현재는 바이에른주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장 근처에서 식사하시고 소화도시킬 겸 요하니스부르크 성에서 폼페이아눔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걸으면서 힐링하세요. 리데스하임 역시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인데요. 여기는 독일인 동료가 추천해준 곳입니다. 이곳은 독일 라인 협곡에 위치한 아름다운 와인 생산지 마을로 독일인들이 사랑하는 여행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를 한여름에 한 번, 가을 수확철에 한 번 다녀왔는데요. 푸릇한 여름에 가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확실히 황금빛으로 와인밭이 물든 10월에 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서 내려다보는 드넓은 포도밭과 유유히 흐르는 라인강, 그리고 독일 시골 마을의 탁 트인 풍경에 반하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케이블카는 포도밭 위를 지나 니데르발트 기념비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동상은 크기가 엄청납니다. 중앙에 위치한 게르마니아 동상은 독일 민족을 상징하는 여성 형상으로 독일 통일을 기념하고 제국의 통합된 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포도밭에서 내려오면 드로셀 거리라고 유명한 거리가 있는데요. 철새 골목이라고도 한대요. 골목 양쪽에 술집과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는데 유데스하임에서 직접 만든 와인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인 강변에 위치한 밀텐베르크는 앞서 소개한 아샤펜부르크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이곳은 독일 특유의 목조 건축물과 독일 소도시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내가 독일이다! 라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중세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메인 거리에는
아기자기한 독일 전통 목조 가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이곳을 걷다 보면 와, 내가 진짜 독일에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또 메인 거리로 쭉 가다 보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 나옵니다. 호텔 줌 리센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1230년도에 처음 개업해서 약 800여 년 넘게 영업을 해온 곳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 아마 조선호텔이죠. 조선호텔이 1914년도에 지어진 것에 비하면 8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이어온 곳입니다. 여기서 숙박을 해도 좋지만 저는 1층 식당에서 학센을 먹으면서 좀 더 독일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광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밀텐베르크 성이 나오는데요. 성은 굉장히 작고 화려하지 않아서 성 자체는 구경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치만 성에서 내려다보는 밀텐베르크의 도시 전경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했던 11월 초에는 날씨가 정말 안 좋았지만 가을의 단풍 색깔과 도시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서 더 예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성 뒤쪽에서 트레킹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모서리라고 불리는 도이치 에크가 있는 코블렌츠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1시간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독일 서부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이에요. 여기는 도이치에크가 있는데 바로 독일의 모퉁이란 뜻으로 코블렌츠에서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라인강과 모젤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빌헬름 1세의 거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빌헬름 1세가 타고 있는 말의 높이가 무려 37m나 된다고 해요. 사실 도이치에크를 한눈에 보려면 맞은편에 있는 에렌 브라이트 슈타인 요새에 오르면 되는데요. 요새는 도이치에크와 케이블카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요새에 오르면 도이치에크와 그 주변의 강 그리고 도시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겐 광장에 꼭 들려보세요. 여기 아주 재미난 분수가 있거든요. 코블렌츠의 2000년에 걸친 역사를 10개의 개별적인 층과 조각으로 표현한 조각상인데 각 층별 조각으로 표현된 역사적 사건의 묘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은 비르츠부르크입니다. 제가 처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여행했던 곳이 하이델베르크였고 두 번째는 비르츠부르크였는데요. 하이델베르크도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비르츠부르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볼거리였던 비르츠부르크 궁전이 기억에 남는데요. 바로크 양식의 이 궁전은 과거 독일의 대주교가 머물렀던 곳인데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웅장한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눈부시게 화려해서 볼거리가 가득하더라고요.
꼭 궁전 내부도 들어가시고요. 잊지 말고 비르츠부르크를 둘러싼 정원도 둘러보세요. 제가 방문했던 6월에는 정원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져 있어서 더 예뻤어요. 또 마리엔베르크 요새에 올라 내려다본 도시의 파노라마 뷰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를 빼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일치기 근교 여행으로 꽤 괜찮았었던 독일의 소도시를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앞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이 있어서 제 핸드폰에 여러 군데 저장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다녀온 후에 아름다운 독일의 소도시 여행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독일의 소도시들을 여행하는 게 참 힐링이더라고요. 고국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질감, 비싼 물가와 어려운 독일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출렁이는 타국살이지만 그런 불편한 점에 주목하지 않고 독일에서 보내는 이 시간을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시간으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며 좁은 시야를 확장해가는 경험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남은 날들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유럽 땅을 마음껏 여행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